이번 시간에는 이제 플라톤의 철학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소크라테스는 그 진리와 도덕적 선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플라톤은 이제 그 진리, 도덕적 선, 그 다음에 아름다움에 대해서 모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의 주제는 이제 플라톤의 진선미가 되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플라톤의 진은 이제 진리죠. 진리란 무엇인가? 또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참된 지식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참된 지식에 관한 이론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플라톤은 우선 그 참된 지식은 참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그 감각적 인상이나 주관적 의견을 통해서는 참된 지식에 도달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감각적 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눈으로 보는 것, 그 다음에 귀로 듣는 것, 뭐 코로 냄새 맡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감각작용을 얘기하는데, 이 감각작용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이제 변화하죠. 그 눈으로 본 것이 뭐 제대로 봤는지 잘못 볼 수도 있고, 귀로 들은 것이 제대로 들렸는지 잘못 들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코로 냄새 맡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끊임없이 그 변화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못 그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감각적 인상은 참된 지식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관적 의견. 주관적 의견이라고 하는 것은 나 개인의 의견이죠. 그러니까 객관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 모든 사람이 똑같이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주관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나 개인의 의견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적인 것이죠. 그럼 개인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상대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나는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너는 저렇게 볼 수도 있고, 그 사람은 또 다르게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똑같은 사물이라도 어떤 사람은 뭐 좋게 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나쁘게 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의견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상대적이다라는 말은 이제 절대적이다 뭐 이렇게 라는 말하고 그 대비가 되는 말인데, 절대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어떻게 생각하든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상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기준이 없고 개인에 따라 다르고 또 주관에 따라 달라지는 그것을 이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플라톤이 볼 때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 삶을 살면서 감각을 하는 것이라든가 또 주관적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은 참된 지식을 인간에게 참된 지식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 이렇게 봤던 것이죠. 자, 이런 것은 사실 이제 그 플라톤 시대에 프로타고라스의 얘기하고 일맥상통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프로타고라스는 이제 이런 말을 했죠.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이 말을 우리는 뭐 인간이 그 만물을 바라보는 척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 말의 그 참다운 얘기는 사실은 인간은 사물을 제각각 본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물이라도 제각각 보고 인식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라는 말은 이제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되겠죠. 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나에게 참인 것은 나에게만 참인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참인 것은 다른 사람에게만 참인 것입니다. 나에게 참인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거짓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참인 것이 나에게는 또 거짓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을 그 상대주의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프로타고라스의 이 말은 상대주의적인 관점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런 주관주의적인 관점에서 한 말입니다. 자, 이것은 사실 이제 플라톤이 볼 때는 이런 그 주관주의나 상대주의는 왜 나타났냐? 그것은 인간이 감각을 통해서 세계를 보기 때문이고, 자기 주관을 통해서 세계를 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주관에 갇혀 있고 감각에 갇혀 있으면 이런 상대적인 지식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봤던 것입니다. 자, 이제 예를 들자면은 똑같은 음식입니다. 지금 여기 그림에 뭐 김밥도 있고 뭐 회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이런 뭐 음식이 배가 고픈 사람에게는 뭐 사실 꿀맛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뭐 밥을 먹고 왔다든가, 그래서 이제 배가 부른 사람에게는 이것은 그렇게 꿀맛인 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똑같은 음식이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꿀맛이지만은 배가 부른 사람에게는 이것이 꿀맛이 될 수 없다. 바로 이제 그것이 상대주의를 잘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플라톤이 볼 때 참된 지식이란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전혀 틀림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혀 틀림이 없다라는 얘기는 거짓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틀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틀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그것은 다른 얘기로 하자면은 언제 어디서나 누가 봐도 똑같은 것이어야 한다. 언제 봐도 똑같은 것이어야 하고, 어디서 봐도 똑같은 것이어야 하고, 또 누가 봐도 똑같은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앞에서 얘기한 그 상대주의는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절대적인 그 것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한다든가, 언제 볼 때는 이렇게 보이고 다른 때 볼 때는 이렇게 보이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언제 봐도 똑같은 것이고, 어디에서 봐도 똑같은 것이고, 또 더 나가서 누가 봐도 이제 똑같은 것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관에 따라 달리 보인다면 그것은 참된 지식이 아니겠죠. 그래서 이 참된 지식은 이렇게 전혀 틀림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우리의 그 감각은 늘 변화하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 달라지고, 이제 밥을 먹었을 때와 밥을 먹지 않았을 때에 따라 달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참된 지식을 얻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밖의 사물들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 밖의 사물들은 어떻습니까? 항상 이제 그 변화하죠. 고정되어 있지 않고 변화합니다.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그 나무의 모습, 또 꽃의 모습, 이런 것들이 이제 변화하는 것처럼, 여름에 장미꽃이 참 활짝 피고 아름답게 폈습니다만, 이것이 한 7월쯤 가면은 이제 가을이 지면 꽃들이 다 지워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밖의 사물들도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항상 변화하기 때문에 플라톤이 볼 때는 이제 그런 것이 이제 그 참다운 지식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앞에서 얘기한 대로 우리의 감각, 눈과 코와 귀와 입, 이런 감각들, 이건 항상 변화하기 때문에 그 참된 지식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참된 지식은 어디서 나올까요? 이거 변함없는 지식, 또 불변하는 지식, 진리, 이것은 그 지성적 반성에 의한 것이죠. 그러니까 감성적이거나 감각적인 것은 변화하는데, 지성적이거나 이제 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이성이라고도 얘기할 수도 있겠고, 한마디로 생각하는 것이죠. 감각은 변화하지만 생각을 잘 해보면 틀림없는 지식을 이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감각은 변화하죠. 감각은 이랬다 저랬다 변화하지만은 그 생각을 통해서는 그런 앞에서 플라톤이 얘기하는 것처럼 참된 지식, 그 틀림없는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보면 이제 밀랍으로 그 만든 초가 있습니다. 우리 그 초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그림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자, 초는 이제 처음에는 굉장히 큰 길이도 크고 그렇습니다만, 여기에 불을 붙여가지고 이제 초가 타게 되면 초가 타서 점점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초의 그 향도 없어지고 모양도 없어집니다. 이 초가 다 없어졌다고 해서 초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감각으로 볼 때는 없어진 것이죠. 감각적으로 볼 때는 초가 있다가 없어졌죠. 그러니까 변화하지 않습니까? 있다가 없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그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초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초가 원래의 모습으로 있다가 불이 타서 점점 줄어들어서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감각으로 볼 때는 초는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지만, 그래서 이제 변화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생각으로 보면은 초는 어떤 것인지,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그 초가 타서 밀랍은 이제 없어졌지만은, 나는 여전히 그 밀랍의 크기, 초가 몇 센치 크기였다라든가, 그것이 불이 붙어서 어떻게 변화됐다라든가, 그 불이 붙었을 때 어떤 향기를 냈다라든가, 이런 것을 머릿속에서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떠올리는 것이죠. 이 머릿속에서 떠올리는 이것이 바로 생각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각 속에 있는 것이고, 그 생각 속에 있는 이것은 변함이 없죠. 생각 속에 있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을 이제 우리는 지성적 반성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하는 그 감각은 변화하는 모습을 이제 보지만은, 생각 속에 있는 것은 전체를 볼 수가 있고, 전체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됐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고, 처음의 모습이 어떤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고, 그것이 불이 타서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 속에서 여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을 이제 지성적 반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초의 그 참다운 모습은 이제 그 감각을 통해서는 그런 참다운 모습을 볼 수가 없지만, 이런 지성적 반성을 통해서는 초가 어떤 것인지,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그 반성을 통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는 감각된 것을 지성적 반성을 통해서 이제 그 지식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감각된 것은 변화하지만, 감각된 것을 반성해서 우리가 지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감각된 것이라고 하는 건 변화합니다. 그런데 이 변화의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반성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각된 것에 대한 어떤 지식을 우리는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앞에서 초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가 어떤 모습이었고, 그것이 그 불에 타서 어떻게 변화됐고, 향이 어땠고, 그것이 그 불에 다 타서 없어졌던 것을 생각을 전체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지성적 반성이고, 초라는 것은 불을 붙이면 이렇게 불이 타서 없어지는구나 하는 지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지금 여기의 예처럼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이제 이 철로를 예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철도는 우리가 기차를 탈 때 철도를 보면은 어떻게 보면 멀리, 이제 지금 이 자리에서 멀리 보면, 왼쪽의 그림처럼 말이죠. 멀리 보면은 사실 이 두 개의 철도가 하나로 이제 합쳐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감각은 철도가 평행이 아닌 것처럼 보일 겁니다. 이것이 두 개가 이제 합쳐지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것은 감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멀리서 보면 철도가 한 점으로 모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죠. 이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감각이죠. 감각입니다. 또는 그렇게 지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곰곰 생각을 해보면, 이게 곰곰 생각해 보는 것이 이제 지성적 반성 아닙니까? 지성적 반성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것이 한 점으로 모여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의 본래 모습, 참다운 모습은 평행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아는 것은 바로 지성적 반성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평행하지 않다면은 기차가 어떻게 그 위를 지나갈 수 있겠느냐, 뭐 이런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기차가 지나가려면 그것이 평행해야만 된다. 따라서 철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평행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감각을 통해서 그것이 한 점으로 모이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이렇게 그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참된 지식은 플라톤이 말할 때 참된 지식은 참된 판단이어야 합니다. 이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제 끊임없이 뭐를 판단을 하죠. 여기에 뭐 커피 잔이 놓여 있다. 그것도 하나의 그 판단이고, 등에 불이 켜졌다. 그것도 판단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판단을 하는 것이 어떨 때 참된 판단이 되는가? 참된 판단이 되는가? 그 판단이 옳은 판단, 참된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얘기하면 이제 옳은 판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옳은 판단이어야 참된 지식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만약 그릇된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라고 한다면 그거는 참된 지식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플라톤이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지식이 임시적인 판단, 그러니까 그 확정적 판단이 아닌 것이죠. 임시적 판단이라고 한다면 임시적 판단이 있다면 임시적 판단은 아직 그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은 옳지 않은 것인지가 규정되지 않은 그런 판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옳은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인지를 조사해 봐야 된다. 예. 그 플라톤의 저서, 테아이테투스라는 그 플라톤의 저서에서 지금 여기서 이제 지식에 대한 그 얘기를 한 겁니다만, 그 저서에서 이제 플라톤이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어떤 지식이 아직 규정되어 있지 않은 그 임시적인 판단, 내지는 임시적인 규정이라면 그것이 옳은 판단인지 아니면 옳지 않은 판단인지를 조사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기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실은 나의 친구가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친구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나는 나의 친구로 잘못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 그가 나의 친구인지, 내 친구하고 모습이 비슷해서 나의 친구로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는 나의 친구이다라고 하는 판단이, 그 이제 그 판단이죠. 저기에 있는 어떤 사람은 나의 친구일 것이야 라고 하는 판단이 착각인지 아니면 옳은 것인지는 확인해 봐야 되겠죠. 가서 그 사람을 만나서 보니까 그 사람이 정말 내 친구이라면 나의 판단은 옳은 판단이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의 얼굴을 대면해 봤을 때 그 사람이 나의 친구가 아니라면 내가 잘못 판단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은 무엇일 거야, 저 사람은 나의 친구일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얘기한 대로 보면은 하나의 임시적 판단이겠죠. 친구일 거야 라는 판단, 그건 임시적 판단이겠죠. 근데 그것을 이제 그 판단을 조사해 보는 것이죠. 가서 만나본다라고 하는 것은 조사를 해보는 것이죠. 그랬더니 정말 내 친구라면 나의 임시적 판단은 옳은 판단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근데 그 사람이 나의 친구가 아니라면 나는 그릇된 판단을 했구나, 착각을 했구나 이렇게 그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참된 지식 내지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플라톤이 볼 때, 플라톤의 관점에서 참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런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안정돼야 된다. 다시 말해서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속적이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이랬다 저랬다 한다면 그건 참된 지식일 수가 없는 것이고, 안정되지 못하다면 그것도 참된 지식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확정적이고 고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어야 참된 지식일 수 있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참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누가 봐도 그렇지 않을 수 없는 지식, 그것이 이제 참된 지식이다.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보편성이라고 합니다. 왜 이걸 보편성이라고 얘기하냐면 누구나 인정을 하기 때문에, 누구나 인정한다면 그것은 보편적인 지식이 되겠죠. 예를 들면 삼각형은 뭐 세 개의 각을 가졌다. 뭐 그건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그건 이제 보편적인 지식이 되겠죠. 원은 뭐 한 점에서 동일한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이다. 그럼 이제 누구나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다면 그거는 보편적인 지식이 되겠죠.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참된 지식이고 진리가 될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예를 들자면은, 자,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을 위해서 좋다, 이런 판단을 한다고 합시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국민을 위해서 좋다, 뭐 그런 판단을 했다고 한다면 이거는 참된 지식이 될 수 있는가? 또 보편적 판단이 될 수 있는가? 그런데 대한민국 헌법은 좋은 헌법일 때도 있었지만은 뭐 유신헌법으로 변화됐다든가 뭐 50대 헌법으로 변화됐다든가, 이건 사실은 국민을 위해서 사실은 나쁜 헌법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대한민국의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국민을 위해서 좋은 헌법이 될 때도 있지만은 그것이 언젠가는 또 뭐 나쁜 헌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한민국 헌법은 이렇게 좋기도 하지만 나쁠 수도 있죠. 그렇다면 이거는 보편적인 진리 내지는 보편적인 판단이 될 수가 없고, 그래서 진리가 될 수가 없겠죠. 그런데 모든 국가는 헌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어떤 국가든 그 국가의 그 기본 틀이 되는 헌법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보편적 판단 내지는 보편적 뭐 진리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이제 그 세 번째로 플라톤은 지식을 사실은 등급을 먹이고 있습니다. 지식의 등급에 대한 논의, 이건 이제 리퍼블릭, 뭐 국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만 플라톤이 쓴 책이죠. 국가에서 이제 지식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대해서 이제 등급을 매기는 것을 이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인간의 마음은 무지로부터 지식으로 발달한다.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그것을 아는 것으로, 그래서 이제 많이 배우고 하게 되면 이제 잘 알게 되겠죠. 그러면 무지로부터 벗어나서 지식으로 이제 나아가게 되는 것인데, 그것을 사실 플라톤은 이제 그 인간의 마음은 이제 두 가지 기능을 이제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이제 그 그리스 말로 이제 독사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이제 영어로 말하면 이제 opinion,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어떤 의견을 갖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의견은 어떤 것인가? 이제 그거는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 사실 이 의견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관적인 것이죠. 그건 사실은 참다운 진리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무지의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에피스테메라고 하는 그 지식, 난리지, 영어로 말하면 난리지가 되겠습니다만,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그 상대성이나 주관성에서 벗어나서 보편성 또는 참다운 진리를 아는 것을 이제 지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이제 앞에서 무지라고 한다면 그거는 의견에 머물러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고, 지식으로 발달한다라고 하는 건,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그 진리로 도달하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플라톤이 말하는 것처럼
인간의 마음은 이제 두 가지 기능을 갖는다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은 상대적이고 주관적인 그 어떤 의견을 갖는 것으로부터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지식으로 나간다. 예.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과학적이다, 이제 현대사회에서 과학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지식의 추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객관적인 그런 지식을 얻는 그 과정이 바로 과학적 탐구의 과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것을 그런데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이제 앞에서 두 가지 기능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두 가지 기능은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대로 이제 독사, 의견은 심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심상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상이죠. 마음속에 이제 어떤 그 상이 비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또는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이미지를 갖는 것, 또 그런 이미지가 마음속에 나타난 것,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견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심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심상은 똑같은 이미지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은 그것을 뭐 좋아하는 이미지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또 싫어하는 이미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의견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심상과 관련된 의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상대적인 것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상대적인 것. 그런데 이제 그 에피스테메라고 하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순수지성, 그러니까 그런 그 감각적인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떠나서 순수한 그 지성 내지는 순수한 사유 내지는 순수한 생각에서 얻어지는 또는 그 순수한 지성을 통해서 어떤 그 원형 이게 이제 근본적 모형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이데아, 플라톤의 이데아죠. 그러니까 이데아적 진리를 아는 것. 그 이데아적 진리를 아는 것은 이제 플라톤이 볼 때는 순수한 지성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데아적 진리를 이제 여기서는 원형이다, 내지는 뭐 근본적인 모형이다, 아르케티페다, 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만, 그것은 이제 플라톤이 볼 때는 어떤 감각적인 것이라든가 그 심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이데아적 진리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그 감각적인 것을 넘어서서 그 순수한 지성이나 순수한 사고 뭐 이런 것을 통해서만 그 이데아적 진리를 알 수 있다. 그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뭐 수학적 진리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은 그 이데아적인 그 진리가 되겠습니다. 그거는 감각을 통해서라기보다는 그 우리의 순수한 사유 속에서 얻어지는 어떤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은 순수 지성에 의한 그러한 진리다. 바로 이것을 이제 플라톤은 지식이다. 또 그 그리스 말로는 에피스테메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고요. 그것의 반대에 있는 것은 그 심상이다. 그 심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감각적인 이미지라든가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갖게 되는 것으로 이것은 이제 그 개인에 따라 다르고 주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그런 그 의견에 해당이 되는 것이겠죠. 자, 이렇게 이제 플라톤은 마음의 기능을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했던 것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의 사례를 볼까요? 그 의견의 사례를 보면은 어떤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는 이제 특정한 심상이 있습니다. 그 이미지, 모양, 지금 여기 동그라미의 모양을 내가 마음속에 떠올렸다. 그러면 이건 원의 이미지를 내 심상으로 갖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러면은 이것은 하나의 의견이 되는 것입니다. 의견이 되는 것이고요. 예. 근데 이 심상은 이제 사실은 그 감각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고, 그것은 이제 똑같은 사물을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이렇게 동그라미로 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네모나게 볼 수도 있고, 또 똑같은 나무라도 어떤 사람은 작다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크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심상은 사람마다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이미지는 사람마다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이제 의견이다. 이렇게 독사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자, 앞에서 이제 원의 그 심상을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원을 많이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큰 원도 그려볼 수 있고, 작은 원도 그려볼 수 있고, 그거는 심상 속에 그런 원들을 많이 떠올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것은 이제 심상 속에 떠올리는 그 큰 원, 작은 원 이런 것들은 하나의 의견이고 독사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지식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지식이라는 것은 그럼 무엇이냐? 지금 여기서 보는 것처럼 그 모든 원들에 적용될 수 있는 원의 본질. 이걸 이제 이데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원의 본질은 뭘까요? 원의 본질은 다른 말로 하면 원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원의 정의라는 것은 이런 거죠. 원이라는 것은 한 평면 위에 어떤 점에서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이다. 자, 위에 그림처럼 중심점에서 반지름이 똑같은 점들의 집합들, 이것을 원이다. 그것이 평면 위에 그려진 것이라면 그것을 원이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구체적인 심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심상들의 그 본질이 되는, 심상들의 본질이 되는 또는 그 원형이 되는 어떤 정의. 예. 그러면 이제 사실 원의 정의가 사실은 원의 이데아인 것이고 원에 대한 지식인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원에 대한 그 이미지, 심상은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예. 많이 그려볼 수도 있고 그렇죠. 어떤 원은 덜 동그랗게 그려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원의 지식, 첨다운 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데아적 원, 또는 원의 본질, 원의 정의. 그것은 심상이 아니라 순수하게 우리의 사유 속에서, 원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사유 속에서 또는 우리의 그 생각 속에서 그런 정의를 낼 수가 있는 것이죠. 생각 속에서. 그래서 한 점에서 동일한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사고 속에 있는 것이죠. 사고 속에 있는. 그것은 원의 사실상 정의가 되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플라톤이 얘기하는 이데아적인 원이다. 원의 본질. 그럼 이런 원의 본질은 사실 변치 않죠. 우리의 생각 속에 있고 사유 속에 있고 그 모든 원들의 그 본질이 되는 원의 정의는 변치 않는 그런 어떤 본질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원에 대한 지식이 되겠습니다. 그럼 원에 대한 지식은 에피스테메는 순수한 우리의 사유 속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앞에서 말한 그 원의 그 심상들, 그것은 많은 원들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습니다만 그것은 다 이제 하나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들은 원에 대한 이미지를 수없이 많이 그려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참다운 원이 아닌 것입니다. 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것은 원에 대한 하나의 그 의견이다, 독사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자, 그러면 이제 그 앞에서 얘기한 그 심상으로서의 원들, 우리가 마음속에 그려보는 많은 원들은 이데아적인 원, 본질적인 원에 의해서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한 점에서 동일한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이라고 하는 원의 이데아, 원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마음속에 그려지는 수많은 원들이 이해가 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서 얘기한 대로
뭐 원의 사례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심상으로서 그 의견으로서의 원이 되겠고요. 그것은 이데아적인 본질적인 원, 한 점에서 동일한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이라고 하는 우리가 순수 사유 속에 있는 원의 정의, 원의 본질에 의하지 않고는 그런 원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결국 그렇게 원의 정의를 이해하는 그 마음의 상태, 그것이 바로 지식이고, 다른 말로 하면 뭐 원을 인식했다, 제대로 알았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그리스 말로 얘기하자면 에피스테메, 또는 영어로 말하면 knowledge에 도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자, 이제 이런 것과 관련해서 플라톤은 이제 그 국가론에서 예술가들을 얘기합니다. 예술가들이 이제 진리에서 벗어나는 그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원에 대한 지식, 또 이 원의 본질, 뭐 이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원의 정의. 그런데 예술가들, 뭐 갑자기 예술가들이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예술가들은 이제 그런 그 진리에서 많이 벗어난다. 그것을 이제 플라톤은 그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아이카시아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제 그 그리스 말로 이제 아이카시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밀랍으로 만든 경찰관을 실제 경찰관으로 착각했을 경우, 이런 것은 이제 사실은 그 실제가 밀랍인데 실제로 본다. 엄청난 착각이죠. 이런 것을 이제 아이카시아 이렇게 봤고, 그것은 이제 사실상 실제로부터 먼 것인데 실제가 아닌데 실제로 착각하는, 그것도 이제 하나의 진리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피스티스라고 얘기하는데, 사람에 대한 생각이 그가 보고 들은, 여기서 중요한 거는 보고 들은 거죠. 보고 들은 것은 이제 감각을 한 거 아닙니까? 또 우리가 들은 것, 뭐 들은 것이라든가 본 것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만 모든 것을 이제 생각을 하는, 뭐 이런 경우가 이제 그 피스티스가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그 예를 하나의 인종차별주의를 예를 들었습니다만, 예를 들면 백인 우월주의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사고는 자기들이 보고 듣고 한 것만 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백인이 우월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보고 배웠다든가, 또 어려서부터 그런 그 경험을 했다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그 생각을 갖게 됐다면, 그것은 그 참다운 진리가 아닌 것이죠. 참다운 진리가 아닌 것이고, 참다운 지식이 아닌 것이죠. 그것을 이제 플라톤은 뭐 피스티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다운 지식을 깨달은 사람, 또는 이상적인 그 사람의 유형을 깨달은 사람은 이제 뭐라고 플라톤을 얘기했냐면 포에시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진정한 모습이 무엇인가? 자, 사람의 진정한 모습에서 볼 때는 모든 사람이 다 동등하게 사람일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흑인도 사람의 모습인 것이고, 백인도 사람의 모습인 것이고, 황인종도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을 깨닫고 보면 사실은 이런 인종차별주의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인종차별에 반대하게 되겠죠. 자, 그런 경우를 이제 플라톤은 이제 포에시스다, 그렇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